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또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진상 실장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 비공개로 출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보면 일단 그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요. 특히나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포토라인 설치도 이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변호인이 네. 어제 이미 검찰에 출석을 해서요. 그 조사 일정들을 논의하면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포토라인도 없을 예정이고요. 아마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 가지고 그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없이 비공개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정 실장 관련 의혹 중에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고 이를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죠라고 했다는 그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700억 저수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수사는 어찌 보면 유동규 실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말의 진술에 부합하는 근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고요. 이게 최초 위례 신도시의 사업자 선정부터 미리 돼 있었다의 폭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돼서 결국 지금 이 소위 말하는 700억 저수지설 얘기까지 나온 건데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혐의 입증은 뭐 명백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 일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한 명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면 소위 이런 뇌물이나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은 그러니까 돈을 누가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진술들을 기초로 해서 그 진술들이 일관되고 플러스 알파 되는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은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이른바 뭐 700억 저수지설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 관련자들의 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결국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오늘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도 이제 검토한다고 그래요. 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검찰로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예.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다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조사를 통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오늘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뇌물죄도 알려져 있고 1억 4천 정도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뇌물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 지분의 24.5%인 세후 한 428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약속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그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4가지 혐의이기 때문에요. 오늘 조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뭐 거의 예견된 수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아까 체포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건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이제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보통 이제 청구를 하고 발부를 받는 것이라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혐의 입증이 아직 부족하다. 이거는 일단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누구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혐의의 위중함, 중대함을 봤을 때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가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검찰의 일단 이 수사의 1차적 성패는 이 정진상 실장의 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의 경우 이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대표를 뭐 수사할 근거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뭐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뭐 피고인의 방어인 차원에서 얼마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재판에 가서는 법정에 가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조사에서조차 그냥 진술 거부권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가 사실상 또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네. 조사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조사가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입을 열지 예.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수사가 윗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부정한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용인했다든지 또는 그것들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부분들을 결국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한 차례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정실장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네.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상 예견된 거죠. 정진상 실장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사실상 예.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을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김용 부위원장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도 뭐 본인의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좀 부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 역시 검찰이 진술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이 세 명의 정치 공동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네. 뭐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통상의 사건이라면 부르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탄압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참고인으로 부른다? 참고인으로 불러도 일단 검찰에 나가면 대중들한테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검찰 입장에서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판단하는 시점 정도가 돼야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곧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된다. 이제 정치 공동체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갑자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결국 정진상 그 실장이 했던 어떤 부정한 행위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라는 논리가 지금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서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상황 그리고 부정한 검은 돈이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였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정황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옛날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네. 시절에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그렇죠. 말을 예. 하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유사한 거죠. 사실상 지금 검찰의 시각은 유사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그 얘기가 통했고 예.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 입문에서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다라는 건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유동규 실장이 그 뭐 구속되고 할 때 측근이 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두 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르고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점인 것 같고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적 공동체니까 너도 유죄 이게 아니라 이 둘의 혐의가 인정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공동체로 묶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 다음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것, 진짜 우리가 표현하는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로 법적으로 사실상 예. 이 셋을 묶을 수 있는 정도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느냐 이게 또 검찰 수사의 중요한 앞으로 또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당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보다는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예. 나왔는데, 자, 그 대장동 관련 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글을 최근 들어서 이제 삭제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급의 어떤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SNS 그리고 대선 기관의 SNS를 작성했던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보시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삭제했는지 또는 비공개로 전환했는지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비공개로 전환이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증거인멸의 실익이 있는지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 썼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글 자체가 뭐 지금 대장동 의혹들이라든지 뭐 대장동과 관련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의 어떤 의혹이나 혐의들과 또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시기에는 좀 너무 나간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와 관련된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퍼가고 예.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 뭐 몇 가지를 붙이면 이게 마치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자꾸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SNS가.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증거인멸하기보다 그건 뭐 언론사 이미 다 남아 있을 거고요. 증거인멸하기보다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그냥 삭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